집판을 하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도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티쿤 자신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그럴듯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집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쿤이 판매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일본 법인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거죠. 일본 법인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간단한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티쿤이 고안했고 티쿤이 판매자들을 돕는 데서 가장 큰 성과를 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티쿤의 경험을 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일본 법인 역할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우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판매자하고. 두 번째는 샀을 때 과연 반품은 되는지, 그 다음에 교환을 원활한지, 통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 사기 힘들어합니다. 해외 판매자들한테 물건을 살 때는 믿음이 안 가는데 티쿤이 일본 법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법인이 파는 형식을 갖춰주는 거죠. 법인 역할을 해서 일본 판매자들이 일본에서 파는 형식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손님이 봤을 때 티쿤 셀러들 전상점, 티쿤 판매자들 전상점은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본에 있는 법인하고 소통하고 반품이든 교환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점에서 티쿤이 일본 현지 법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판매자가 있죠. 티쿤을 이용해서 티쿤 한국 본사에 가입한 판매자가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 일본 소비자일 수도 있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소비자가 될 수도 있죠. 일본 소비자는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일본 소비자가 물건을 사자마자 한국에 있는 판매자는 인터넷이니까 금방 사는 순간에 알아요. 누가 뭘 샀다는 걸 압니다. 또 티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도 가요. 일본 소비자가 물건을 사자마자 판매자는 한국 티쿤에 팔아요. 한국 티쿤에 물건을 팝니다. 형식에서는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본사는 다시 일본에 또 팔아요. 그러니까 일본 티쿤 법인은 한국 본사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다시 현지 소비자한테 재판매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일본 소비자는 그냥 티쿤 일본 법인하고 거래하는 거고 이 배경에서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티쿤 일본 법인하고 거래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티쿤이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쿤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법인이 있어야 배송이며 오픈마켓 입점이며 티쿤은 사실 이제 오픈마켓 입점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지와 독립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아마존이나 야후 쇼핑이나
조조 클럽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려면 일본에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해외 판매자들은 이거 이용 못 합니다. 그런 점에서 티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창고 운영해드리고요. 중요한 일은 다 해드리는 거죠. 수금해주고, 반품해주고, 오프라인 영업도 해줘요. 오프라인 영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 손님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1억 원어치를 구매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럼 1억 원어치 구매하는데 일본 손님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끝내겠냐고요. 자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만나자 그러면은 티쿤 일본 법인이 만나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레임 처리, 일본 법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티쿤 판매자들도 안심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법인 역할만이 아니라 티쿤 해외 직판 비법도 다 전수를 하는 거죠. 티쿤은 일본의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을 150억 원어치 판 회사예요. 그래서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받았습니다.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타려면 인보이스 기재 가격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160억 원어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160억 원어치를 팔면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마케팅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할까요? 검색어 광고하면 되는 거예요. 검색어 광고. 그 다음에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SEO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 다음에 통관을 대응하고요. 이거 티쿤만이 가지는 강점이죠. 그 다음에 가장 싸고 편리한 일본형 물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물류 서비스는 티쿤이 가장 강합니다. 싸고 좋아요. 티쿤은 일단 비행기로 보내는 비용도 국내에서 제일 싸요. 또 하나 티쿤이 가지는 최대 강점 중 하나는 주 3회 일본에 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로 보낼 때는 오늘 보내면 내일 일본 전국 대부분의 고객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행기로 보내는데도 배송료가 끔찍하게 싼 거죠. 1kg에 680엔, 1kg에 680엔.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은 티콘 물류센터에서 출발해서 고객 주소지까지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포함될까요? 자, 물류센터, 티콘 물류센터에서 출발해서 항공은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손님 손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680엔에. 그럼 여기서 지금 일본 손님한테까지 1kg에 680엔에 보낸다는 건, 그리고 오늘 보낸 걸 내일 받는다는 건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료는 전부 다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카페 참여하셔요. 창고를 빌려드립니다. 택배 박스를 한국에서 비행기로 보내고 배로 보내서는 그 운송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대표적인 상품이 공기간판입니다. 일본의 공기간판을 보급한 거는 티쿤이에요. 티쿤이 처음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그냥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티쿤 사무실로 물건을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웬만한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많은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후불, 나중에 지불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불하는 결제 대행사가 있는 거죠. 대행사. 그 다음에 티쿤이 지난 15년 동안 모은 일본 고객이 50만 명 정도 돼요. 이 중에 한 70%가 비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매자예요. 재판매자. 그래서 일본 고객에게 이벤트나 행사, 새 상품, 그 다음에 할인 상품 홍보를 대행해줘요.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서 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하는 거죠. 전시회 참여 꼭 해야 됩니다. 티쿤도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 전시회 참여 많이 했거든요. 내년 4월, 10월에 공기간판 전시회에 참여를 해요. 티쿤은 전시회 참여 경험을 또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1위 오픈마켓은 아마존 재팬이에요.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후 쇼핑,
많겠죠. 뭐. 거기에 입점하도록 도와줍니다. 티쿤 직영 용기점은 독립점을 갖고 있잖아요. 독립점을 제대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일본 아마존에서 입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독립점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오픈마켓에 입점할 기회가 생겨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입점해야 되는데 일본에 법인이 없는 회사는 일본 아마존에서 입점하라는 요청 자체를 안 합니다. 또 아마존에서 요청하기 전에도 입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일본에 법인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티쿤 일본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품이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크레인 처리도 일본의 법인을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어쨌든 티쿤이 경험했을 때는 일본의 법인이 있고 없고 차이는 너무 커요. 그래서 티쿤이 법인 역할을 해주고, 근데 여러분이 법인 만들어서 운영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만드는 순간에 한 달에 1,500만 원 깨져요. 법인 대표 급여 줘야죠. 사무실 운영해야죠. 뭐 세금 나오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티쿤을 이용하는 게 훨씬 싸고 좋습니다. 티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직접 하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낮춰주고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티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티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팔리면 어떤 법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